안녕하세요. 작가북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시의 문장들, 김유경, 유유출판사. 공감 문장 함께 나눕니다. 다행이란 말, 천냥희.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을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천냥이 다행이라는 말 중에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가을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러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내 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와 미칠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감상 및 적용. 첫 페이지부터 헉이다. 반전 또 반전.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 한마디. 다행이다.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다행의 역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뜨거운 가슴. 사연인즉 장애인 흉내를 내던 구걸하는 사람이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데 시인은 그가 장애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어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시인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것이 나도 좋으니 나도 따뜻해지고 싶어서 시를 쓰고 싶다. 정말 이런 시어들 어디서 주워오지? 우리는 어디서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들개처럼. 녀석은 나를 이방인 취급하며 내 집에다가 뻔뻔하게 다리 한쪽을 들고는 쉬를 하고 나를 한번 보고 유유히 자랑스럽게 사라진다. 흔적. 윤재철 시인처럼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똥개. 그리고 너도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군에 가서 죽었다. 해병대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한다. 풍문으로 전해오는 것이 사실일까? 지천명의 나이에도 의심이 많다. 그 친구 해병대 간부였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 물에 휩쓸렸단다. 얼마나 한스러우면 그 어미가 구슬했을까. 나도 그 급판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무당에 장난치는 것 같아서였다. 신해옥에 보고 싶은 친구에게란 시가 잠시 그 친구를 소환하고 있다. 내 몸뚱아리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면 지금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었겠지. 웅이라 잘 있지? 다 읽었다. 시에서 뽑아 올린 문장에 살을 붙이고 사연을 만들고 또 의미도 부여하여 책을 냈다. 시를 쓰게 하는 동기 유발 책이다. 시의 문장들 김유경 유유출판사 공감 문장 함께 나눕니다. 다행이란 말 천냥희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을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천냥이 다행이라는 말 중에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가을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러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내 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와 미칠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감상 및 적용. 첫 페이지부터 헉이다. 반전 또 반전.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 한마디. 다행이다.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다행의 역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뜨거운 가슴.
사연인즉 장애인 흉내를 내던 구걸하는 사람이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뭐 저런 인간이다 했어. 그런데 시인은 그가 장애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어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시인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것이 나도 좋으니 나도 따뜻해지고 싶어서 시를 쓰고 싶다. 정말 이런 시어들 어디서 주워오지? 우리는 어디서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들개처럼. 녀석은 나를 이방인 취급하며 내 집에다가 뻔뻔하게 다리 한쪽을 들고는 쉬를 하고 나를 한번 보고 유유히 자랑스럽게 사라진다. 흔적. 윤재철 시인처럼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똥개. 그리고 너도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군에 가서 죽었다. 해병대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한다. 풍문으로 전해오는 것이 사실일까? 지천명의 나이에도 의심이 많다. 그 친구 해병대 간부였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 물에 휩쓸렸단다. 얼마나 한스러우면 그 어미가 구슬했을까? 나도 그 급한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무당에 장난치는 것 같아서였다. 신해욱의 보고 싶은 친구에게란 시가 잠시 그 친구를 소환하고 있다. 내 몸뚱아리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면 지금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었겠지. 웅이라 잘 있지? 다 읽었다. 시에서 뽑아올린 문장에 살을 붙이고 사연을 만들고 또 의미도 부여하여 책을 냈다. 시를 쓰게 하는 동기 유발 책이다. 시의 문장들 김유경 유유출판사 공감 문장 함께 나눕니다. 다행이란 말 천냥희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을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천냥이 다행이라는 말 중에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가을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러리 눈물 나구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내 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와 미칠일 하나로 바다에 닿아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감상 및 적용. 첫 페이지부터 헉이다. 반전 또 반전.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 한마디. 다행이다.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다행의 역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뜨거운 가슴. 사연인즉 장애인 흉내를 내던 국어라는 사람이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뭐 저런 인간이 다 했어. 그런데 시인은 그가 장애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어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시인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것이 나도 좋으니 나도 따뜻해지고 싶어서 시를 쓰고 싶다. 정말 이런 시어들 어디서 주워오지? 우리는 어디서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들개처럼. 녀석은 나를 이방인 취급하며 내 집에다가 뻔뻔하게 다리 한쪽을 들고는 쉬를 하고 나를 한번 보고 유유히 자랑스럽게 사라진다. 흔적. 윤재철 시인처럼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똥개. 그리고 너도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군에 가서 죽었다. 해병대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한다. 풍문으로 전해오는 것이 사실일까? 지천명의 나이에도 의심이 많다. 그 친구 해병대 간부였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 물에 휩쓸렸단다. 얼마나 한스러우면 그 어미가 구슬했을까. 나도 그 급한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무당에 장난치는 것 같아서였다. 신해욱의 보고 싶은 친구에게란 시가 잠시 그 친구를 소환하고 있다. 내 몸뚱아리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면 지금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었겠지. 웅이라 잘 있지? 다 읽었다. 시에서 뽑아 올린 문장에 살을 붙이고 사연을 만들고 또 의미도 부여하여 책을 냈다. 시를 쓰게 하는 동기 유발 책이다. 시의 문장들. 김유경, 유유출판사. 공감 문장 함께 나눕니다. 다행이란 말, 천냥희.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을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천냥이 다행이라는 말 중에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가을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러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내 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와 미칠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감상 및 적용. 첫 페이지부터 헉이다. 반전 또 반전.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 한마디. 다행이다.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다행의 역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뜨거운 가슴. 사연인즉 장애인 흉내를 내던 구걸하는 사람이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뭐 저런 인간이다 했어. 그런데 시인은 그가 장애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어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따뜻한 시인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것이 나도 좋으니 나도 따뜻해지고 싶어서 시를 쓰고 싶다. 정말 이런 시어들 어디서 주워오지? 우리는 어디서나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들개처럼. 녀석은 나를 이방인 취급하며 내 집에다가 뻔뻔하게 다리 한쪽을 들고는 쉬를 하고 나를 한번 보고 유유히 자랑스럽게 사라진다. 흔적. 윤재철 시인처럼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똥개. 그리고 너도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군에 가서 죽었다. 해병대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한다. 풍문으로 전해오는 것이 사실일까? 지천명의 나이에도 의심이 많다. 그 친구 해병대 간부였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 물에 휩쓸렸단다. 얼마나 한스러우면 그 어미가 구슬했을까. 나도 그 급한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무당에 장난치는 것 같아서였다. 신해욱의 보고 싶은 친구에게란 시가 잠시 그 친구를 소환하고 있다. 내 몸뚱아리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면 지금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었겠지. 웅이라 잘 있지? 다 읽었다. 시에서 뽑아올린 문장에 살을 붙이고 사연을 만들고 또 의미도 부여하여 책을 냈다. 시를 쓰게 하는 동기유발 책이다.